잉여 싫어 싫어 지각 싫어 싫어 생산적 방송 오 예스. 여러분 저와 함께 생산적인 시간 보내봐요. 뽕. 뿅. 어서오세요. 오늘은요 책임녀로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근데 그 마이크 입력 장치가 바뀌어가지고 소리가 괜찮겠죠? 바뀌었지만 이따가 어떻게 한번 손을 봐볼게요. 오늘 읽을 건요, 예전에 한번 읽은 바 있었던 온다 리쿠시의 책 나와 춤을, 요거 단편집이죠. 온다 리쿠시의 나와 춤을 비체에서 나온 책이고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온다 리쿠시 엄마뻘의 여성이었군요. 다양한 장르를 쓰신다네요. 오늘 이 중에서 여기 위에서 한 5번째쯤에 있는 소녀의 만다라 요거 하려고 해요. 자, 읽어볼게요. 오늘도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 천천히, 조금씩, 몰래.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학교에 가는데 예상미원회의 여자아이들이 네거리 점을 봐주는 아주머니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분명 오늘 있는 곳을 점치는 것이리라. 그들에게는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이거니와 매일 온갖 요소를 상자에 집어넣고 뭔가 그럴싸한 제비가 뽑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게 즐거움이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녀가 있는 곳을 예상해야 하는 걸까?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다. 이 세계 어딘가에 그녀가 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나? 그것만으로 무척 행복하고 안심되지 않나? 어쩌면 오늘은 바로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먼 곳에 있을 수도 있다. 내일은 벽 너머에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훨씬 가슴 설레고 스릴 있지 않나?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으로는 그렇게 매일 있는 곳이 달라지니까 이럴까 저럴까 추리하는 게 재미있는 거 아냐? 인 모양이다. 안녕! 기리코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어머, 안녕! 위를 올려다보니 모퉁이 건물 2층이 천천히 이동하는 중이었다. 뭔가 환상적인 분위기네요. 기리코는 벽을 잃고 노출된 실내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아는 지난주 내내 행방불명이었던 사와이 문방구다. 기리코는 잽싸게 그것을 발견하고 공책 2권을 사놓은 것이다. 사와이 문방구는 천천히 평행 이동하더니 밑에서 밀려 올라온 신발 가게와 들러붙어 도로 속이 보이지 않게 된 채로 어딘가로 가버렸다. 지금 요게 배경 설정이 어떤 식인 것 같냐면요. 우리 예전에 여기 나왔던 강아지 얘기랑 고양이 얘기 있었죠? 그때 보면은 어떤 마을에 UFO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UFO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 뒤로 뭔가 마을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건물들이 막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날씨 참 좋지? 오늘도 알 수 없는 세계가 근사한걸? 그렇지만 이제 슬슬 지학 수업도 받고 싶어. 요새 계속 화학이랑 한문만 왔잖아. 한문은 벌써 교과서 3분의 2나 진도를 나갔단 말이야. 지학은 아직 2번밖에 안 했는데. 셀로 물어볼까? 운호 선생님한테. 그러자. 기리코는 행동이 꽤나 대담하다. 주머니에서 셀을 꺼내 지학을 가르치는 운호 선생님에게 걸었다. 운호 선생님의 성별을 좀 결정해야겠네요. 뭘까요? 지학이니까 남자로 해볼까요? 여보세요? 선생님이 곧바로 받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교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희 이번 학기에 선생님 수업을 아직 2번밖에 못 들어가지고요. 아, 여잔가 봐요. 어머, 그래? 어쩌지? 지금 우리 교실 동쪽 곳까지 와 있는데. 나와 기리코는 놀라서 마주 보았다. 동쪽 고지라고요? 그렇게 멀리 계세요? 어째서 그렇게? 이번 달은 직진 이동이 유난히 많네. 그 덕분에 교과서가 바닷바람에 너덜너덜해졌지 뭐야. 그렇지만 며칠 전부터 조금씩 돌아가는 중이니까 열흘쯤 있으면 센터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다음에 만날 때 시험 볼 테니까 예습해두렴. 아, 시험은 싫어요. 그건 그렇고 정원사 키쿠타 씨 혹시 못 봤니? 교실에 있는 제라늄이 바닷바람에 상했거든. 혹시 어디서 보면 나한테 세일 좀 걸어달라고 전해줄래? 네, 그럴게요. 셀을 끊고 나와 기리코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지학 수업은 당분간 무리겠어. 우리는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육교 밑을 지나 저 앞에 우뚝 솟은 학교 군에 눈길을 주었다. 거대한 흰색 블록을 쌓아 만든 장난감 성 같은 학교는 환한 햇살 아래 흡사 땅에서 솟아오른 네모난 거품처럼 보인다. 오늘은 꼭 커다란 추상화를 보는 것 같다. 사흘 사이에 모양이 꽤 달라졌네. 그러게 말이야. 얼마 동안 위로 쭉쭉 뻗은 적이 있었잖아. 그때는 교실이 너무 높은 데 있으니까 좀 무섭더라. 반동인지 이번에는 어떻게 좀 옆으로 퍼지지 않았어? 맞아. 지금도 눈앞에서 학교 군이 조금씩 모양을 바꿔간다. 무수한 흰 상자들이 서로 반응에 피했다가 연결되었다가 쫓아갔다가 하면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화한다. 이어져 있을 동안에야 괜찮지만 이따금 고립된 교실이 먼 곳으로 흘러가 버릴 때도 있다. 보아하니 지학 교실도 그런 것 같다. 어서 오세요. 너무 멀리 떨어지면 그때도 반동으로 돌아온다. 기적적으로 학교 군은 독자적으로 한 덩어리를 만든다. 그렇지만 가끔 합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상업시설과 뒤섞이기라도 했다간 여간 큰일이 아니다. 그것도 이내 자연히 분리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형태로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추상적인 의장 같을 때도 있다. 악몽 같은 디자인의 출현에 정신적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속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계는 움직이고 있으며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다들 예상하는 것이리라. 방의 위치, 교실의 위치, 도서관 앞마당이 다음번 나올 날짜까지, 그리고 그녀가 있는 곳도. 어쨌거나 정해진 시간표는 있는지라 그에 맞추어 수업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해당되는 교실이 꼭 근처에 있다는 법이 없으므로 수업 시작 시간이면 아무 교실에라도 들어가야 한다. 1교시 역사 수업은 무사히 교실을 찾을 수 있었다. 역사교실은 왜 그런지 이동은 별로 하지 않고 근처를 얼쩡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수업을 봤는데 창밖이 점점 어두워졌다. 커다란 뭔가가 교실 주위로 접근하는 것이다. 헉! 이런 것도 있어? 누가 창밖을 보고 소리쳤다. 거대한 범선이었다. 항구에 정박되어 박물관으로 사용하던 배가 섞여들었나 보다. 어째 현실 같지 않은 광경인걸? 우리는 선생님도 함께 부쩍부쩍 다가오는 범선을 올려다보았다. 이렇게 보니 배라는 게 참 크다. 평소에는 정박된 상태만 보는 터라 흘수선 밑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는 줄 몰랐다. 저거 어떻게 되는 걸까? 자연스럽게 분리되겠지. 저렇게 생겼는데? 수업이 끝날 즈음 범선은 조금 떨어진 도로를 따라 나아가고 있었다. 도로가 흡사 강이나 운하 같다. 밖으로 나갈 때마다 풍경이 달라진다. 세계는 움직인다.
세계는 예상하는 게 불가능하다. 세계는 고정되지 않았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기리코 마사코와 셋이서 학교를 나섰다. 나무들이 서서히 다가왔다. 공원이 온 것이다. 예상위원회 여자아이들이 공원 정자 테이블을 둘러싸고 여전히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쯤 후타 백화점 언저리 아닐까? 아니. 학교 군 음악실 옆이 수상해. 변두리 신사부구는 어때? 거기 자주 나오던걸? 기록을 봐도 지금까지 3번이나 나왔어. 야, 나온다 하지 좀 마. 무슨 유령 같잖아. 신사보다 이나리 사당 아닐까? 모양도 비슷하잖아. 실증 나지도 않는지 지도를 잔뜩 펴놓고 비교하고 있다. 물론 이곳에서 보통 지도는 쓸모가 없다. 매주 발행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 지도이다. 그들은 전에 나온 예상 지도를 모아놓고 변화 경향을 예측한다. 그들에게 예상 지도는 보물이다. 마치 고문서처럼 지금까지 나온 지도를 보관해 놓았다는 것 같다. 시민공원과 아동공원이 들러붙어 커다란 숲이 나타났다. 개가 달려가고 아이가 곰을 쫓아간다. 저녁 노을에 뭔가가 반짝 빛났다. 공원 너머에 금빛 물체가 보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우리는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서서 마주보았다. 지금 여기 주변이 굉장히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엄청 시끄러운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소리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요? 저는 막 굉장히 스트레스를 느낄 정도로 저기 밖에 시끄럽거든요? 어때요? 들어가는 거는? 조금? 좀 심하면 제가 이거 녹화를 좀 멈춰놓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애기 갈 때까지 딴 거 좀 하고 다시 하든가 할 테니까 이따가 봐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가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우리는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서서 마주보았다. 설마 저게 정말로?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갔다. 공원 음수대 뒤로 솟아나오는 그것은 분명 소문으로만 들었던 금빛 상자였다. 그리고 그 안에 쿵덕쿵덕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금빛 상자 뒤로 돌았다. 그곳에는 홍조된 얼굴로 기대에 차 들여다본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비어있네. 여기가 아닌 거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듯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렇지만 이것도 만다라야. 크기는 다다미 넉장 반. 빨간 방석도 있고 방도 파란색으로 칠했잖아. 눈앞에 있는 아담한 방이 그녀가 있는 곳 중 하나라는 건 분명했다. 뭔가 저런 황금 그 상자에서 그 만도라들이 있나봐요. 한 개씩. 한 명씩. 그녀에게는 이런 방이 아주 많이 있고 크기도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이것은 작은 쪽일 것이다. 그녀가 한 명인 건가? 에이, 아까워라. 근데 나 만다라 처음 봤어. 멀리 있는 거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안을 본 건 처음이야.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뭐? 나는 움찔했다. 기리코도 참, 하여튼 터무니없는 소리를 잘한다니까. 못 들어갈걸? 이러다가 쑥 가라앉아버리면 좀 무섭잖아.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기다리다 보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 우리는 놀라 기리코를 보았다. 들어간다고? 여기에? 들어가서
그녀를 기다린다고?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 기리코는 진심으로 방 안에 놓인 방석에 앉을 기세였다. 나와 마사코는 허둥지둥 말렸다. 어쩐지 무척 무서운, 또 불경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야, 하지 말자. 우리 그만 가. 나와 마사코가 잇따라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기리코는 마지못해 포기했다. 그녀는 아쉬움이 남는 듯이 만다라를 바라보았으나 만다라는 이윽고 공원 밑으로 꺼지듯 사라졌다. 우리는 안도했다. 세계는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움직이는 이 세계 어딘가에 그녀도 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 바로 근처에, 또는 먼 곳에. 나는 홀로 집으로 가며 조금 전 기리코가 만다라에 들어가려 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을 느꼈다. 여기 이렇게 은박지들이 놓여 있는데요. 얘네는 뭐 하는 애들이냐면 그 웹캠 양쪽에 있죠. 그 웹캠들을 평소에는 제가 저렇게 은박지를 구부려서 덮어 놓거든요. 그래서 방송 중에는 이 은박지들이 옆에서 막 굴러다녀요. 나 홀로 집으로 가며 조금 전 기리코가 만다라에 들어가려 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을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 어째서 그때 그렇게 무서웠을까? 기리코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 몸이 오싹했다. 만다라란 무엇일까? 왜 그녀는 그런 곳에 있는 걸까? 주택구는 그래도 많이 움직이지 않게 해놓는다. 매일 집까지 가지 못했다가는 큰일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소 움직인다. 옆집이 이동하고 없는 일 따위는 비일비재하거니와 다른 집과 포개진다든지 마당이 늘어나기도 한다. 이게 전부 늘 똑같은 곳에 있어 늘 똑같은 곳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았다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따분한 생활 따위 도저히 못 견딜 것 같다. 늘 그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니 넌센스가 따로 없다. 이제 사람들은 저 세계에 익숙해져 있네요. 제가 그 여러 가지로 가려봤는데요. 처음에는 그 살색 테이프를 이용했어요. 살색 종이 테이프.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부피가 작고 편하기는 한데요. 근데 그 종이 테이프를 뗄 때마다 그 힘으로 웹캠의 각도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 웹캠이 각도 조절하는 게 까다로워갖고 그래서 그게 한번 바뀌면 또 다시 조절해야 돼서 가벼우면서도 모양이 자유로운 게 은박지밖에 없더라고요. 은박지가 딱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했더니 엄마가 옛날엔 그랬단다 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까무러치게 놀랐다. 옛날엔 물건이 움직이지 않았어. 전부 늘 똑같은 곳에 있었고 똑같은 상태였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다들 안 지겨웠대? 나는 당연히 그렇게 물었다. 엄마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다. 하지만 사실이야. 다들 맨날 똑같은 곳에 있고 밖을 다니지 않고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들 뿐이던 시대가 있었다더라.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사회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꼈어. 그래서 세계 쪽을 움직이기로 한 거야. 응? 세계를 자기네가 움직이게 만든 건가 봐요. 세계가 움직이면 안에 있는 인간도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덕분에 다시 활력 있는 사회가 됐단다. 저런 믿기지 않는 걸? 움직이지 않는 세계라니. 그럼 만다라는? 그녀는 어디서 온 거야? 글쎄,
세계를 움직이기로 했을 때 그녀가 오는 것도 정해졌어. 그녀는 움직이는 세계의 상징이거든. 그녀가 이 세계 여기저기에 무작위로 나타나니까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안심감. 그래, 안심감이다. 기리코가 만다라에 들어가려 했을 때 느낀 건 그게 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석양이 거리를 비춘다. 멀리 금빛 상자가 또 떠올라 있었다. 반짝반짝 신비로운 빛을 발한다. 만다라 상자. 저 안에는 그녀가 있을까? 벼랑간 의문이 떠올랐다. 진짜 있는 걸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녀는 누구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거야? 문득 만다라 상자 안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졌다. 멀리 떠있는 상자를 향해 달려간다. 네, 이게 저도 웬만하면 책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된 게 좋거든요. 한 페이지 속에 있는 글자 수가 적어야 이게 사진 찍었을 때 여기 그 화면에 잘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고르다 보면은 생각 못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책의 구성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 페이지를 줄이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가로 세로로 빡빡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꼭 하필이면 이런 때에 길은 덤벼들지. 공원은 밀려오지. 아이스크림 가게며 잡화점이 나타나지. 덕분에 상자가 이쪽으로 좀처럼 다가오지 못한다. 나는 뛰었다. 움직이는 세계를 달려갔다. 하지만 석양이 지는 것과 더불어 금빛 상자도 빠른 속도로 가라앉는다. 기다려. 그녀를 만나고 싶어.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심히 뛴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그러나 겨우 다다랐을 때에는 이미 발치의 금빛 상자의 천장만 네모나게 떠있을 뿐이었다. 그마저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낙심했지만 동시에 어쩐지 안도감이 느껴졌다. 잘 된 거야. 나는 땅속으로 사라지는 금빛 천장을 보며 스스로 타일렀다. 잔광이 세계를 붉게 물들였다. 붉은색과 주황색의 그라데이션 속에 시시각각 형태를 바꾸는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예상 불가능한 형태로 변모해가는 세계가. 그래, 이것도 분명히 그녀 덕분이겠지. 그녀가 세계를 움직이는 거야. 만다라는 세계를 움직이는 톱니바퀴 같은 걸지도 몰라. 아니면 룰렛처럼 그녀가 기분 내키는 대로 금빛 상자에 뛰어들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걸지도. 아동공원의 숲이 또 이쪽으로 오는 게 보였다. 그 너머로 상자를 쌓아 올린 모양의 슈퍼마켓이 환한 조명을 밝히며 유조차처럼 이동해 온다. 유조차처럼? 이게 우리가 바랐던 그 세계란 말이지. 그때 그림자 같은 의문이 떠올랐다. 하지만 모든 게 움직이는 세계는 모든 게 움직이지 않는 세계와 어떻게 다른 걸까? 실은 똑같은 게 아닐까? 나라는 한 점이 이동하느냐 마느냐이니까.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 라는 점에서는 결국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때 발밑에서 갑자기 커다란 금빛 상자가 솟아올랐다. 어? 나는 소리쳤다. 이제껏 처음 보는 거대한 만다라. 그것이 눈 깜짝할 사이 내 앞에 솟아났다. 게다가 안에서 섬광이 비쳐 나도 모르게 눈을 가렸다. 너무나도 눈부신 빛. 거대한 상자에서 사방팔방으로 빛이 흘러나온다. 설마 이 안에 그녀가? 나는 눈을 숨벅거리며 빗속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누가 있었다. 역광 속에 거대한 그림자가 보인다.
너는 누구지? 그곳에 있는 그림자를 유심히 살펴본 나는 너무나도 끔찍한 그 모습에 긴 비명을 질렀으나 내 비명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끝인가 봐요. 그렇군. 이 만다라라는 존재가 뭔가 그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바뀌는 세계로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합의했을 때 뭔진 모르지만 뭔가 그 세계를 움직이는 힘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베일에 감싸여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실체를 발견했을 때 그게 자신들의 환상과는 다르게 아름답지 않고 아주 끔찍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 뭔가 처리가 되는 것 같죠? 아무도 못 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대한, 거대한 손. 네, 로또 샀어요. 근데 오늘은 되게, 오늘 막 여기저기 다녔는데, 오늘 너무 거지 같은 하루였어요. 뭐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막 계속 호탕치고, 뭐 되게 그랬어요. 아무튼 로또는 샀는데, 그래서 로또 사오면서 오늘 끝까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그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하루 일진이 이런 게 로또가 잘 되려고 그러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로또 차에 껴놓고 그냥 왔다. 오늘은 온날 이쿠시의 나와 추물에 수록되어 있었던 뭐 봤죠? 소녀의 만다라였나요? 뭐 그런 제목을 봤어요. 지금도 일본 추리소설 중에 보고 싶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 방송상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장편이라. 사실 소설은 장편이 재밌거든요. 단편은 정말 재밌기가 어렵거든요. 그 짧은 거에 담으려면. 인물 소개 좀 하려고 그러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큰맘 먹고 이제 몇 개 적어간 것 중에, 빌리려고 적어간 것 중에 한 개가 뭐였냐면, 이제 어떤 일본 그 작가인데요. 우타노 쇼고였나? 뭐 그분이었는데요.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저분 매니저님, 저를 대신해서 칸칸828님께 기프 31건 선물 감사해요. 근데 그 책이라도 좀 보려고, 그거 장편이긴 한데요. 그게 너무나 짱이라고 요즘에 아주 인기가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번에 나누어서라도 그거를 다 책 읽기를 해보려고 큰 마음을 먹었는데 대출 중이었어요. 대신에 그거는 제가 예약을 해놨으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대출 연장은 못할 거예요. 오늘 뭐 재밌었어요. 그거 아세요? 요즘에 또 그 몰카가 또 아주 몰카가 아주 문제가 크죠. 그 몰카를 아마 많은 남자들은 그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여자들은 정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기사조차 안 보셨을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정말 정말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 밖에서 화장실 갈 때도 저는 웬만하면 그 건물이 외부인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는 아예 화장실을 가지도 않아요. 진짜 많대요. 심지어 무슨 가게에 딸려 있는 그런 곳들에도 아주 흔하게 있대요. 뭐 대학교 화장실뿐만 아니라. 그래갖고 그거 보다가 이런 걸 알아냈는데, 몰카 있는지 아주 쉽게 확인하는 방법. 그게 몰카가 요즘엔 되게 조그맣게 나와서 심지어 뭐 그 나사 같은 거, 나사로 보이는 그 속에도 들어있고, 뭐 어디
뭐더라? 그 천장에 달아놓는 무슨 경보기 같이 생긴 것도 만들어서 달아놓고 온갖 수단을 다 쓴다고 해요. 아무리 작은 틈이라고 해도 그 속에 들어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송곳을 들고 다니면서 뭔가 빛나는 게 있으면 찍어라 라든지 뭐 이런 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확실한 걸 알아냈어요. 확실한 방법. 뭐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어딨지? 몰카에서 그게 작동하고 있을 때 적외선이 발생돼요. 적외선이 발생되는데 그 적외선은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아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에서 아무런 카메라를 틀어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여기? 뭐야 이거? 어딨지? 핸드폰에서 아무런 카메라를 틀고요. 지금 이거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거를 그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요거 지금 적외선 부분이 있잖아요. 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저 적외선 불이 보라 색깔로 팍 보여요. 심지어 아주 정통으로 직각으로 보지 않아도 막 대충 사선에서 봐도 다 보이더라고요. 아주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뭔가 우리 눈이랑 카메라랑 뭐가 속도가 달라가지고 그렇다네요. 카메라에선 다 인식이 된대요. 사진 안 찍고 대기화면으로만 해도. 그래서 저도 막 그거 실험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여러 번 해봤어요. 뭐 빨간색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라색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또 적외선 안 나오는 카메라 아니, 적외선 안 나오는 몰카까지 나왔다고 해요. 아, 어저께 영화 본 거요. 맞아, 어저께 있었죠. 주토피아. 어서오세요. 아니요, 찾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거를 알아내서 와 재밌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제가 현실적으로 어디 화장실에 가서 이걸 틀어서 밖에서 확인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화장실을 사용하지. 어저께 그 주토피아 봤어요. 주토피아 지금 또 잘 나가고 있죠. 분명히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역시 디즈니라서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게 일단은 동물들이 나오는 아주 다양한 동물들이 나와서 동물 덕후들이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도 봤는데 동물을 너무나도 이쁘고 귀엽게 잘 캐릭터를 만들었더라고요. 뭘 해도 귀여운 거예요, 주인공이. 주인공이 토끼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그 토끼는 굉장히 용맹한 토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짓을 해도 귀여워 보이니까 조금 미안하긴 했는데 그게 제가 스포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다만 초반에 보는데 그 초반에는 조금 이 토끼가 지금 이 주토피아라는 세계는 모든 동물들이 다 그 야생성이 퇴화하고 인간들처럼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한 평등은 아니고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있는 정도로 뭐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비열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각자의 동물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들도 물론 다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도. 그런데 어떤 토끼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경찰이 되겠다 라고 꿈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모든 토끼들이 반대를 하고 다른 동물들은 다 비웃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토끼는 동물계 최초의 토끼 경관이 됐어요. 그랬는데 얘는 아주 엄청난 능력들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많은 차별을 겪어요. 차별과 편견. 그래서 저는 막 그거 처음에 볼 때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너무나 현실과 비슷한 거예요. 얘가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면 예쁘고 연약한 여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경관들은 다들 맹수예요. 덩치도 되게 크고 막 목소리 큰 거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막 책상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힘을 과시하는 행동을 마초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여자 경관이 수석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뭐 니까짓 게 뭘 이런 식의 분위기예요. 다들. 그리고 얘한테는 아무도 중요한 임무를 주지 않아요. 이렇게 뭐랄까 몰래 왕따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초반부거든요. 스토리에. 물론 뒤에는 좋은 것들로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는데 좀 쓸쓸했어요. 너무 우리들 사회 같아서. 저만 해도 그런 거를 굉장히 자주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영화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 것 뿐이긴 한데요. 제가 그거 보고 있는데 그날 이제 남자인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남자인 친구는 막 그런 이제 마초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받는 온갖 차별들과 편견, 그거를 지금 혼자서 다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그거를 재밌다고 막 아주 편하게 웃으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아, 진짜 그 자기가 차별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도 없고 아예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보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거기에 이제 대놓고 러브라인은 아닌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너무 훈훈하더라고요, 내용이. 아주 끝날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잘 봤어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너무 저기 세세하게 잘 표현했다고 해야 되나? 그 주인공인 토끼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 대도시로 드디어 진출하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걔가 기차를 딱 타고 출발을 했는데 그 기차가 뿡 하고 떠나가잖아요. 그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토끼 마을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현재 토끼 마을의 인구수 이게 나오는데 그 인구수가 계속 파바파바 하고 늘고 있어요. 너무 웃겼어. 그리고 막 토끼가 무슨 말할 때마다 막 코가 이렇게 킁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귀여웠어요. 최고 귀여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체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어 각자 서로 간의 편견을 없애고 우리가 평등 사회를 지향하자. 그리고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자기네는 그런 거를 표명하면서도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보통 음악이 나오잖아요. 끝날 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등장했던 등장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뭐 춤을 춘다든가 이렇게 즐기는 식으로 하면서 많이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날 때 그 나오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가젤이에요. 그 가젤이 여자 성별로 나와 있는데 그 가젤이 그 영화 안에서 끝까지 비키니 같은 윗상의와 아래에도 아주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데 되게 그 몸매를 강조하고 막 이렇게 다리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막 그런 거를 마지막까지 좀 보여주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어요. 무슨 평등 어쩌고 하더니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여성만 성적 대상화하면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게 좀 그랬는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백댄서들은 덩치가 큰 호랑이들이었는데 그 호랑이들은 그냥 다른 동물처럼 털도 멀쩡히 다 덮여있고 털 있고 그냥 동물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도 약간 그랬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 빼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차별이 있다는 거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꼭 이제 제가 지금 여성이라서 뭐 이렇게 그런 나쁜 시선들 그런 거를 겪고 내가 이겨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저만 해도 분명히 어떤 측면에서는 불리한 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혜택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아마 제가 그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아마도. 어서 오세요. 네, 아주 전형적인 느낌이었죠.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고 훈훈했어요. 그리고 너무 귀여웠고 등장 동물들이. 지금 주토피아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 어떤 친구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친구는 성씨가 방씨예요. 근데 그 친구의 친구, 친친이라고 할게요. 그 친친이 자기는 성이 방씨인데 그 성씨인 방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지어도 도무지 안 어울리고 안 예쁜 이름이 된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지금 이름 정도면 되게 예쁜 거야. 네 이름 방귀녀 아니면 됐지. 이런 식으로 말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친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성함이 방귀남이야. 이랬대요. 실화예요. 농담으로 만든 거 아니고. 방귀남이래요. 아버지 성함이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예전에 아 그건 안 되겠다.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 학생 중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게 되면 안 되겠군요. 아무튼 그 학생의 이름이 이제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스토리가 안 돼요. 이름을 써야겠다. 이름이 성씨는 여기 앞에 뭔가 있고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야자 시간에 제가 여기 채팅방에 쓴 걸로 보세요. 말로는 안 할게요. 야자 시간에 방구를 꼈어요. 근데 아마도 자기 자신도 참다가 어느 순간에 딱 안심했을 때 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방 이걸로 바뀌었거든요. 방땡땡. 근데 저게 너무 되게 조화롭잖아요. 이름이 이거 같잖아요. 아주 웃겼어요.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 뭐가 웃긴지 잘 모르시겠지만 대충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오늘 추천 주차 하셨나요? 뽕! 오늘은 평소보다 약간 이르네요. 이제 우리 슬슬 철수해볼까요? 아마 이번 주 지금 다음 시간이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중국어도 조금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할까요? 중국어랑 공작소 공작소를 할까요? 뭐 중국어랑 공작소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책 읽기도 한번 풀타임으로 잡아서 제가 읽고 싶은 거 그거 읽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완전히 책 읽기만으로 잡아놔야 돼요. 일정을.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슬슬 가봅시다. 일조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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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아까 뭐 있었는데? 뭐 하는 방송이냐고 하셨나요? 어디 있지? 뭐 있었죠? 일단 우리 방에서는 반말은 안 쓰고요. 오늘 우리는 뭐 하는 방송이냐면요. 중국어 강의 한자풀이랑요. 프랑스어는 거의 안 하긴 하는데 뭐 언젠가 할 것 같긴 해요. 프랑스어. 그리고 책 읽어주는 여자 방송. 그 다음에 스팀 게임, 퍼즐 게임. 또 뭐 있죠? 공작소.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생산적인 걸로. 네, 우리 오늘 재밌었죠? 저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도 힐링 받았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녹화 한번 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아, 오늘 밤도 푹 쉬시고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는데 일찍 조금 미리 씻고 잘 준비하고 편안히 계시다가 잘 쉬세요. 그리고 내일도 또 활기찬 아침 맞이하도록 해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 스슥.